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저점 반등 공략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주산업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목이 테마성 흐름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저점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과는 좀 다름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할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빠르게 그냥 처리할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봤거든요. 이참에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니스트님은 테마주를 혹은 테마가 끼어있는 주식, 강한 이슈가 있는 그런 주식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고 주식 투자,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나는 전업 투자 해야지, 주식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급주, 테마주, 그리고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을 빠르게 치고 매매하는 좀 단타 매매. 한국 시장에서는 마치 그게 주식 투자의 꽃처럼, 그리고 그걸 잘해야 주식 투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명을 최대한 잘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역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이지만 또 객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인데 저는 빠르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름의 정도를 저는 거래량,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수급, 그리고 파동, 이거를 보면서 좀 조율을 해나간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어제 일이지만 장 초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빡 들어오고 이게 이 전에 비해서 분봉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첫 번째 3분봉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져서도 그렇게 확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이어붙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초반에 어딘가에서 빠르게 매수를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빠르게 매수를 해서 거래량을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다가 적당히 이게 좀 수그러지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익절.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쭉 말라붙으면은 그냥 끝났네 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것일까요? 이게 실제로도 클럽에 처음 오신 분들, 밖에서 이제 개인 매매 하시다가 처음 오시면서 클럽 안에서 저랑 이제 질문하고 코칭도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질문하시는 방향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법론에 가까운, 뭔가 딱 짜맞춰진 질문에 가까운데 접근 방법이 일단 이게 아니다. 클럽에서 좀 오래돼서 훈련해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이 접근 방법부터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포인트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랬으니까 매수하고 저랬으니까 매도한다라는 생각이, 그게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서 어렵지만 빼주셔야 되고요. 제 생각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실전이잖아요. 실전이란 말은 당연히 이 시점 딱 장 시작하고 거래량이 팡 튀었어요.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 시점에선 보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보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캐치를 해야겠죠?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봤으면 이거 오르고 있구나. 왜 오르지? 왜 오른다라는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왜 오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은 뉴스예요. 근데 뉴스보다 사실 수급이 더 빠른 거는 실전에서 사실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오르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를 해야 돼요. 뉴스가 있나? 아니면은 이 거래량 정도, 수급의 정도가 대주산업에서 분봉으로, 단일 분봉에서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의 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한 주관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되니까는 사실 평소에 종목하고 안 친해져 있던 사람들, 어떤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그런 테마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접근이죠, 이게. 그쵸.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데 매매는 하고 싶으니까 방법론만 찾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거의 대부분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매매, 운 좋아서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오르면 여기서 그냥 자신감 있게 사고서 종목 알고 봤더니 올랐네 하면 수익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수익 나는 거 말고는 거의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죠. 자, 그럼 그거를 체크를 해서 이거 테마 있네? 오늘 괜찮겠네? 만약에 그런 판단을 그냥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네. 빠르게 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기분이 왜 중요한지 또 다시 확인사살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뭐냐? 뉴스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호재, 테마, 뉴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이 종목과 연결된 이슈, 뭔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럼 이 이벤트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호재라면 이 호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정도, 이 양. 좋아?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좋은 건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감각이고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채우는 거는 경험치 없이 그냥 날로 먹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관찰하고 많이 봐보고 파동을 이해한다는 말과 결국엔 같은 맥락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기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기본기가 갖춰졌었을 때 그게 내게 돼서 그거를 심지어 빨리 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포지션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는 넘어가는 게, 그런 판단까지 다 되게 되면 여기서 하는 거 분할 매수죠, 당연히. 근데 한 번에 다 좋은 타이밍에 한 번에 사면 되지 왜 분할일까, 분할 매수할까, 이것도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가 왜 좋냐면은 멈출 수가 있어서예요. 한 번에 여기서 뭐 80%, 100% 이렇게 사버리고 나면은 뒤가 없어요. 샀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떨어지네, 손절 아니면 매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미 포지션이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비중 80%까지 채워야지 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30%만 채운 상태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라는 판단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빠른 매매에서 굉장히 큰 결과적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있는 공격과 방어 없는 그냥 될 대로 되라의 공격, 요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할 매수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정을 해보면, 여기 첫 번째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이 만들어지는 거를 보는데, 이렇게 하나 3분씩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간씩 뭐 조정이 되는 듯 하지만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눌림 상황, 뭐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분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처럼 느껴지고, 여기쯤까지 왔으면은 사실상 여기서 뭔가 분할 매수하는 거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보통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가는데, 어니스트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 저도 100% 이렇게 했을지 실전에서 이렇게 했을지 아닐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다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맥점은 이 첫 봉에서 얼마나 잡을 수 있는가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25% 이상, 뭐 20%만 넘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대략 25%에서 30% 가까이 되는 비중을 3분 안에 못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잡고 나서 분할 매도 하면서 전략 매도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게 될 것 같고요. 첫 봉에서 이 정도 비중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뒤는 풍성해집니다. 매매 전략이. 소위 말하는 더 가격적으로 불리한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저 정도 만들어 놔도. 네. 여기서 그러면은 클럽에서 오래 훈련하신 분들,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냐? 어니스님, 근데 매매할 때 보통 봉 3개는 보고서 차분하게 하라면서요 라는 얘기가 여기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일반적일 때는. 근데 이런 매매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첫 봉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저는 실전에서 제일 중요하면서 이 분별력이 진짜 어려운 영역이다, 아직도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니스님도 여전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이 얘기일까요? 네, 매매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거 첫 봉에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될까? 아닐까? 참는 게 나을까? 뇌동일까?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의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 첫봉 보고서 이 이후에 이렇게 흘러갈지, 이렇게 눌렸다 흘러갈지, 뭐 그냥 사그라들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딱 기준점이 없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유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에 이 종목을 얼마나 관찰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정도 수급이면은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해볼만 할 것인가 그 판단력, 그리고 진짜 그거를 이행할 정도의 빠른 매매 이행력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니까 딱 세 가지 동시에 갖춘다. 이 말은 초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초보자들만 이런 매매를 하죠.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빵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오히려 겁내는 매매가 이런 매매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매도 얘기로 좀 가볼까요? 뭐 분할 매수를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분할 매도를 하든 하면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텐데 그 타이밍도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음봉 나오면 그때 좀 분할 매도 시작해야지라고 한다면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때도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거래량을 보고 나서 거래량이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면은 매도해야지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쯤 됐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에 정답이 존재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별론데 하는 좀 오답에 가까운 거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봉 나오면 매도해야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 꺾이면은 매도해야지, 이렇게 좀 뭔가를 정형화해서 정해놓고서 거기에 기대서 매매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자신이 매매하긴 편하겠죠. 근데 자신의 마음만 편할 뿐 이게 실리적이냐 효율적이냐, 매매에서 플러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결국엔 복불복이에요. 찍는 건데 누가 대신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이제 처음에 비중을 얼마나 만들었냐, 25% 이상을 만들었냐 아니면 25% 못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상황은 갈린다라고 했는데 매도는 결국 내 상황을 이용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짧은 시점의 고민 포인트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 어떡하지? 이 고민이 나올 때 비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분할 매도 하면서 쭉쭉쭉쭉 매도하고 팔아가는 거니까 이때 산 거 가지고만 매도만 잘해서 끝내는 단타로 갈 테니까. 근데 비중을 확보했었던 사람은 왜 내가 이 비중을 확보했는데 목적성도 여기서 연결돼야 돼요. 그 말은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은 여기서 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여기서 매도 플러스 매수가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한 종목의 동일한 현상의 동일한 자리인데 누군가는 매도고 누군가는 매수도 같이 있네? 결국에는 이게 되게 상반된 포지션 아니야? 이건데 결국에는 중요한 자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누군가는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잘 가는 종목들, 오르는 종목은 누구는 열심히 빨고 누구는 열심히 사잖아요. 수급 공방, 거래량 공방,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황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까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매수 매도를 섞었어요. 그럼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도 또 매수 매도를 섞고, 근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매도를 안 섞고 매도만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는 분들은. 네. 이게 어디까지 매수 매도를 섞냐, 어느 시점에 매도를 마무리하냐,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준점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네, 그 기준점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의 정도, 이거를 자기 스스로 좀 판단하고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유리함의 정도. 지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유리함을 조금 주면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비중으로 바꿔서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야? 아니야.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일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매수까지 해서 불타기를 했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냐? 못할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불리하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매도만 되다가 상황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종목 추세가 꺾이면서 조금 천천히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맞춰지면은 이제 이게 좀 종목 흐름, 파동을 잘 타고 있는 정박자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매수와 매도를 찍고 있고, 뭐 비중 25%만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과 평단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과 평단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잖아요. 단순 평단이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과정을 만들었는지, 그 상태에서 현재 내가 뭐 매수를 섞냐 매도를 하냐가 그 선택 하나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제 앞으로의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느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유리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이 유리함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 매수를 섞는다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리한 선택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아마 이제 저랑 어니스트님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고, 소위 말하면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 비슷하게 이런 상황들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아 그런 거였지, 나도 그때 그런 포인트가 고민이 됐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있었겠네 하면서 이제 저희 얘기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매매를 할 줄 알아야 이 상황 이걸 이용하고 제가 풀이를 해주는 것도 납득이 될 텐데, 그 자체 기본 자체 뼈대 자체가 안 생겨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지나간 거 가지고 그냥 껴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누구보다 저는 항상 말하죠. 그래서 실전에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즉시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유리함의 정도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포지션까지 선택해보는 거, 이건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전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클럽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뭐 저희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다른 주식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냐면, 아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내가 따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유튜브를 지금 3년을 넘게 했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수백 편의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유튜브 포함해서 강의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알려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왜 하냐,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의 흐름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주식을 할 거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따라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설명을 왜 할까라고 한다면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훈련하고 본인의 역량을 기르는 그 행동의 결과가 저희와 조금 더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다음에 아 저거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나도 저때 저런 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계좌를 계속 굴려나갈 수 있게끔 나도 이제 내 역량을 길러야겠다, 훈련을 해야겠다,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시합이고,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비유하면 스파링입니다. 스파링, 경기를 하는 거다. 이걸 잘하고 싶은 건데, 다른 잘하는 사람들의 경기를 TV로, 유튜브로 또는 넷플릭스로 열심히 눈으로만 봤어요. 저 기술 좋은데? 좋아. 괜찮아. 이해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스파링 링 위에 올라가게 돼서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저 터진다. 뭐 이런 결과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자기 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매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클럽 왜 하냐, 유튜브에서 맨날 클럽 와서 뭐 배우라는 걸로 결론이 나던데 왜 그러냐,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주식들을 하고 있는데 못하잖아. 할 수 있으면 당장 하세요. 근데 못하죠. 근데 왜 못할까? 기초 체력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저희 체육관, 소위 말하는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에 오셔서 함께 뛰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체육관 가기 싫은데 당신들 체육관 가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혼자서 그냥 맨손 체조해야죠, 집에서. 그렇게 해서 먼 길을 돌아가든 뭐 뭔가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혼자 잘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벌컥 뛰어들면은 그건 좀 이상하다, 이 얘기를 좀 여러 번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긴박하게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거 지나고 이렇게 돌아간 차트로 봐서 그렇지만 이거 실전 상황에서 이런 흐름 보게 되면은 꽤 빨라요, 움직임. 정신 없습니다. 경험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심장이 벌컥벌컥 하면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행동, 나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야, 매수할 때야, 매수를 한다면은 뭐 2% 할 때야, 10% 할 때야, 20% 할 때야, 얼마만큼 해야 되지, 그로 인해서 보유 비중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지, 이거 바로 어디서부터 매도를 시작해야 되지, 매도를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섞어줘 말아줘, 그러면서 어떻게 이끌고 가, 그 다음에 드립을 하는 매수는 어디까지 될까,
이게 순간적으로 다 이어져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이런 생각과 연습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상황에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쭈루루루루루루 나열이 되지. 이거 이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은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이 종목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흔히 말해서 고수들도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놓쳤다. 알았지만 놓쳤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놓친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더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테마주 얘기니까 어쨌든 테마주에 관련된 뭐 보편적인 궁금증 하나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니스님은 이런 종목을 보면은 이제 이런 테마주를 좀 빠르게 매매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얘기도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테마주라 함은 자 무릇 테마주라 함은 자 이런 거 2,000원에서 지금 5,500원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막 올라간 거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정도는 먹어줘야 못해도 100%, 한 200% 먹으려고 테마주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바이앤셀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나요? 이럴 때 그냥 하려면 빠르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강한 테마에 편승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쫙 올라가서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나오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를 좀 저는 배우고 싶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아요. 좋네요. 정말 많이 받아본 질문이고 저 역시도 그 생각의 흐름에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동의한다는 거는 그 정도 리스크를 줬으면은 그 정도 수익을 바라보는 게 좋다. 리스크 대비 리턴 원칙에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럼 좋습니다. 이 정도 수익은 먹으셔야죠.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떻게 먹을 건데요? 이 부분을 저는 딱 꼬집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먹을 건데요? 여기서 그냥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테마주니까 오르면은 여기서 하게 되면 100%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진짜 내 계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별로 없을 겁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똑같은 형태로 여기서 샀는데 주구장창 빠지는 테마주 껍데기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마이너스 70%짜리 종목들 돌아보게 되면은 다 테마주였어요. 테마주에서 빠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죠. 사자마자 주구장창 빠지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 요쯤에서 4,500원쯤에서 여기도 되게 굉장히 막 테마가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 나니까. 단기간에 막 몇십 프로 먹었어요. 당연히 한 2배 먹어야 되니까 안 팔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그 거의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한 20% 상승했으면 충분히 수익인데도 테마주 했으면 내가 200%는 먹어야지 100%는 먹어야지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괜찮은데 더 올라가는 걸 상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물려서 여기서 더 물린 다음에 나중에는 그 종목들이 항상 종목 상담할 때 나오죠. 마이너스 70% 가지고. 근데 뻔한 레파토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데는 저는 명확합니다. 오늘 얘기해줬던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이 파동이 주어진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종목이 올라가주면 된다가 아니라 파동이 살아있는 한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건데 그러면 오늘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렸던 그 예시 상황 있잖아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거의 2달 가까이 경기를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정도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요런 데만 이제 달려들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테마가 이제 한창일 때 달려들면은 고점에서 고생만 직살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한 달 동안 했는데 이 흐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흐름 한 달 동안 하는 그런 거를 반복하게 되니까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훈련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여기서 시작해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계속 해야 될 훈련인데 그거는. 그렇죠. 파동의 초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끌고 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정도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되진 않을 거고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또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막 요거를 꿈꾸는 분들은 여기 하라 그러면 이거 진짜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결과는 여기서 그 훈련을 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 훈련이 아니라 돈도 더 많이 벌더라.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도 복싱 체육관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싱 체육관 처음 가면 줄넘기만 죽어라 시키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왜 시킬까라고 하게 되면 그거 소화 못하는 체력이면 스파링 자체를 못하니까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 알면서도 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잘하고자 하게 되면은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체력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좀 재미를 넣어서 해주면 훨씬 좋겠죠. 네. 자, 테마주 얘기로 시작을 해서 늘 그렇듯이 주식 잔소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저는 요즘에도 계속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다른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거든요. 아, 근데 진짜 10년 전하고 15년 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는 게 그동안에 뭐 많이 참여를 했고 도마개미니 뭐니 하면서 많이 참여했고 유튜브에도 양질의 컨텐츠가 많아져서 인식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전히 되게 씁쓸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갈 길 묵묵히 가면서 올바른 길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막상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고, 왜냐하면 돈을 버는 방식이니까 하루 이틀 버는 게 아니라 평생 벌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미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희를 봐주시면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렇게 어필해 보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말고 또 클럽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클럽 오시면 정말 좋아요.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영상에서 보던 그 모호한 것들이 훈련장에서 줄넘기 하고 뭐 훈련하다 보면은 이런 거 왜 시키는구나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막 뭐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그때 쌓은 그 기본기로 뭔가 여기서 더 생각할 거리가 더 많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그런 주식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지금도 이미 많이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 저희 클럽 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오셔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자, 그 카페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인데, 카페 가입하기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질문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바로 그냥 가입 가능하고요. 전체 글 보기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보시면 클럽 안내가 돼 있습니다. 쭉 내용 읽어보시고 정독 한번 해보시고, 요 중간에 있는 영상 2개는 꼭 반드시 시청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클럽 이해하는데 요거만큼 확실한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거는 상담 과정에서 또 물어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신 다음에 한번 안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